우리 아저씨 식은도 지금 공을 주고갖고 배도도 미리 주고 데려갔어요. 법정 소송하고 내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요식 행위는 한 적은 있는데 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신다는 아무것도 녹취록 뒤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것들에 이렇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노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이상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대장동 개발의 공작돈은 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입니다. 이 돈을 끌어온 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이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이 그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아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너 얘기 다 들어서 그치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하고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다며?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들이 아니 데리고 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시키고 부회장 김영 부회장도 꼬리시키고 이랬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도 했었는데 청와동은 이뤄서 또 18호까지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20대당 받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깎아버려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기부터다 배수지도 해라 저리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그 새끼 공사장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 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네, 불철주야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당직 사관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시가 지나면 이제 만 하루 남았죠. 예, 정말 이번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대선인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50년 발전하는 초석을 세우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대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대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후보 면면을 살펴보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빙입니다. 박빙이고 여차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선거라는 각오로 남은 시간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박빙 열세라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을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한,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덮은 범인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또 대장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대장동, 화천대유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1,000억이 넘는 돈을 갚았을까요? 갚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게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고 실제로 갚은 돈은 100억, 200억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은요, 단순히 성남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김만배나 박영수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그 소중한 돈을 이들이 뺏은 겁니다. 그게 대장동 개발이에요.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개발 건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대장동 개발이라고, 대장동 건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가 조금 더 그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덮은 범인은 윤석열이었다. 이게 대장동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당시 대통령은 누구? 이명박.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느 정권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하니까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쿨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네,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리고 어제 어떤 청년이 뭐 커뮤니티에 올린 글 보고 저도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에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온 가족이 나가서 말리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기사를 봤더니 이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아버지는 사전투표를 했나 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고 윤석열에게 투표를 하셨나 봐요. 근데 뉴스타파의 그 보도를 보고 부산저축은행 건을 덮어주고 부산 시민들, 수많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그 돈을 갈취해간 그 범인들을 풀어주고 무마시켜준 게 윤석열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말려도 안 되고 자식들이 말려도 안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요,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사전투표 전에 터졌다면 더 좋았기는 하겠지만 아직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모두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부산이. 우리가 시민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권을, 또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으면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발전된 사회, 복지사회,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엄중한 잣대로, 냉정한 잣대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국민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네.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될 일도 없겠지만 이거 해외로 도망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깜빵으로 보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대장동 특검. 자, 오늘 민주당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특검,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민주당이 액션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 대장동 특검, 부산저축은행 건과 같이요, 특검을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나 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민주당에서 기민하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공중파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웬걸 MBC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각 방송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파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것을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가 상당히 크죠.
근데 MBC에서 오늘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실질적인 진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MBC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BS 빼고 다 나왔습니까? 네. 뭐 SBS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SBS는 반드시 윤석열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송이거든요. 그 SBS 사주가 윤머식입니다. 그 회장이 윤머식이고, 또 건설사도 가지고 있죠. 태영건설. 당시 성남시의 성남시 청사를 지은 곳이 바로 태영건설이기도 하고요. 성남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SBS 태영건설. 네, 태영건설입니다. 네, 오늘 이 부산저축은행 게이트가 밝혀지는,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적인 날에, 그 게이트가 밝혀지는 역사적인 날에 이 후보는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 찾아가서 또 입장 발표를 했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뭐 그 말이 남더라고요. 그 말밖에 안 남더라고요. 네, 입장 발표도 했었는데 지금 부산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특히 부산 지역 주민들은 온 가족에게 걸려있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형 게이트였습니다. 1조 5천억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을 했고, 그 돈이 다 어떤 돈입니까? 서민들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소중하게 아껴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홀라당 다 해먹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지 않고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그것을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만 꼬인시키고 구속시키고, 어제 그 녹취록이 다 나오죠. 구속시키고 또 대장동 광고, 화천대유권과 연관된 것은 봐줬다. 그런 증언을 김만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논설위원이기도 하고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분께서 용기 있는 제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도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린공감TV에서도 오늘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울 때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윤석열이 지금 이거 들어봤어. 이거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일단 이거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밭을 갈아주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돈 받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데,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송을 들어보면 내 가족이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그 청년의 젊은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밤새 우셨다 하는 그 사연을 올린 그 청년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가 터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지 화병이 나서 앓다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이제까지 소중하게 모아놨던 돈을 홀라당 떼이고 아르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를 접한 거예요. 뭐야? 이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이 다 덮어준 거였구나. 그래서 수많은 내 가족, 내 어머니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구나.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성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구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구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대구와 성주를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무슨 사건입니까? 조희팔 사건. 여러분 이것도 앞으로 밝혀질 거예요. 조희팔이가 나중에 죽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쇼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조희팔 사건을 누가 덮은지 아세요? 자, 이것도 대선 끝나고 합시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조희팔 사건으로 수억 돈을 떼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권력과 결탁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대구에, 성주에, 경북 성주에, 그리고 대구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조이팔이한테 돈 떼인 사람들? 그리고 그 나중에 조이팔 사건으로 그 손해본 사람들, 피해자들 연대해가지고 뭐 재산을 찾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한 번 사기를 쳤잖아요. 조이팔이는 죽었다고 하고 그래놓고 조이팔이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의 부동산들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울렸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제 지인도 조이팔 때문에 몇 억을 손해봤어요. 몇 억을 떼었어요.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그게 그 비슷한 스토리가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이팔이 아직 안 죽었어요. 네. 가짜로 장례식까지 영상을 막 공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 벌써 제가 방송을 시작하니까 밭갈이 한 얘기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네, 2부에 합니다, 2부에. 앞부분은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테니까요. 지금 제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만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뉴스타파의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요 200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뉴스타파 네 조회수가 255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어제 10시, 그제 10시 정도에 공개가 됐으니까 2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26시간에 25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이 저도 그러지만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편집을 해서도 주요 부분을 지금 올리고 또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250만 회의 조회수가 나왔다는 것은 폭발적입니다.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에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셨던 선생님 조남을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네, 신항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십니다. 신항림. 이분께서 김만배와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인관계이라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김만배가 맞고 그리고 작년 즈음에 판교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해줬다.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제보하게 되었다 하고 어제 지금 12시 지났으니까 그제죠. 그제 밤 10시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를 해줬고요. 그것이 만 하루 만에 지금 25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도 그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커피는 왜 타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김만배는 법조 출입 기자라서 얼굴은 알지만 일면식이 있을 정도이지 만난 적이 없다. 잘 모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만배는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했고 좀 봐주세요. 검찰에 수사를 하러 갔는데 겁이 나서 김만배를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나는 거기에 그 검사들이나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니까 엑스레이처럼 다 알고 있으니까 박영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 건에 대해서 보더니 걔 뭐 커피 한잔 하고 오라 그래. 그리고 이제 손을 다 써놓은 거죠. 박영수는 윤석열과 또 아주 가깝죠. 그 박영수 특검에서도 뭐 윤석열이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전부터 20년 30년 지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영수는 변호를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은 대검 중수 과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 건에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쏙 빼서 기소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혈관을 잘 안다고 했죠. 맞아요. 버터플라이님. 혈관. 내가 그 혈관을 잘 알잖아. 사건을 듣고 요거는 어디에다가 부탁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겠구나.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누구에게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걸 이 김만배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윤석열과 박영수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부산저축은행 하면 대구 성주분들처럼 그 조이팔 사건처럼 부산저축은행 하면 정말 아픈 거거든요. 가족들이 연루되기도 했었고 정말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사기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대장동 개발 흘러들어갔다니까요. 화천대유에. 부산저축은행이 1,000억이 넘게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러면 그 화천대유가 이 돈을 갚았냐고요? 갚지 않았어요. 그런 이 관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의 돈을 뺏어간 겁니다. 이것들이. 이자들이. 1,000억 넘는 돈이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이 화천대유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거기에 얼마를 변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억이 안 될 수도 있고 200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슈킹한 거죠, 다.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우리 국민들 돈이에요. 부산에서 아마 오늘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행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하죠. 하루밖에 안 남았죠. 자, 이재명 후보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마지막 그 서울 일정을 오늘 저녁에 마지막 서울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이 쉬었더군요. 목이 상당히 많이 쉬었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걸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호남 유세를 제외시켰습니다. 호남 유세를 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그 전북 전남 호남 유세를 제외시켰을까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잖아요. 마지막 라운드. 왜 제외시켰을까요? 호남 측에 그 전북 전남에서 요청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지자들 잘 결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소. 딴 데 신경 쓰소.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전북 호남 시민들이요. 6살 이상은 많지만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H님 감사합니다. 가자 힘이 납니다. 네. 호남 분들이 그리고 호남의 당직자분들이나 호남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는 걱정하지 마소. 우리는 잘 결집하고 있으니까 딴 데 신경 쓰소. 그래서 호남 유세를 제외를 했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요. 오늘 한 7, 8개 일정을 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디였죠? 청계천인가요? 신천인가요? 광화문에서 합니다. 광화문에서 마지막 하는데 네. 지금 호남 특히 전남 여론은요. 사전투표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서울의 그 표심이요. 저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의 투표, 전북 지역의 투표, 호남의 투표가 이번에 사전투표가 높아졌다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호남 출신들이 호남이 많이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혜인님. 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많이 오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연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호남 분들이 이 서울에 많이 또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관악 쪽도 그렇고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오보건님, 네, 소중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민주당 득표가 좀 많았는데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 인식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서울의 여론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근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과 또 이재명 후보가 뒤집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남 지역에서 올라온 사전투표의 표심으로, 네, 스노우캔님 조정원 감사합니다. 그 표심으로 지금 수도권에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울 민심 이번에 대선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이깁니다. 최소한 55 이상, 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5대 45,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하면요, 55대 45, 60대 40 정도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마지막, 이번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유세가 오늘 저녁 청계천일 겁니다. 청계천, 또 광화문 근처. 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일까요? 저도 현장에 나갈까 싶기도 한데요. 은별님 소중한 응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시네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이틀 밤샌다고 안 죽는다. 알았다. 밤샐게. 네. 저도 요즘 목이 조금 피로한지 목이 좀 걸걸합니다. 네. 광화문 청계광장 5시라고 하시네.